흔히 얼굴을 더욱 빛나 보이게 하는 요소들 중에는 맑고 깨끗한 피부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70% 이상은 헤어스타일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윤기 있고 탄력 있는 모발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 탈모를 가지신 분들은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자고 일어나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 삶의 의욕까지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울산 MB클리닉의 박민우 원장과 함께 탈모의 해결 방법과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머리를 빗거나 감다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진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혹시 내가 탈모가 아닐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를 탈모라고 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탈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가지든 간에 그 빠지는 모발의 숫자가 새로 나는 숫자보다 많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하루에 한 50개에서 70개까지의 탈락은 정상적이라고 보게 되지만 그 이상이 지속적으로 이제 쭉 빠지게 되면 모발의 전체적인 개수가 결국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이제 그래서 그 심한 탈모가 빨리 진행을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그 세면대가 머리를 감을 때마다 까만 머리카락으로 뒤덮인다든지 자고 나서 이제 그 이부자리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모습, 또 이제 머리카락을 살짝 빗거나 잡아당기는데도 한 움큼씩 빠지게 되어서 그걸 보고 내가 탈모가 아니냐, 또 이제 어떤 무서움을 느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무엇보다도 20대와 30대의 심한 탈모가 많은 분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러한 그 젊은 분들의 탈모로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탈모가 생기면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탈모가 생기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탈모의 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고 하면 유전적인 요인, 그다음에 어떤 호르몬의 변화, 나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환자분의 영양 상태, 스트레스, 두피 질환, 또한 그 두피의 어떤 혈액 공급이 원활하냐 하는 어떤 혈액순환 문제, 체내의 중금속의 과잉 또는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 미네랄의 결핍,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내과적인 질환이나 또는 그 신체 상태의 변화,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도 탈모가 유발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그 여성에서는 좀 더 원인이 복잡한데요. 임신, 호르몬, 또 빈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부족, 이런 것들이 잦은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그 남녀를 불문하고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 또는 그 심장 질환, 또 기타 그 여러 가지 루푸스나 이런 것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등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일상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탈모가 생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다양한 원인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전자식 두피 모발 진단기를 통해서 두피와 모발의 상태를 관찰을 하게 되고요. 두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두피에 대한 어떤 치료와 관리, 처치를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유전이나 호르몬에 의한 탈모인 경우에는 남성의 경우 약물 치료를 겸한 탈모 치료 프로그램을 이제 고려를 해보게 됩니다.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약물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 이제는 그 부작용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되어서 비교적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겠고요. 또한 그 전문적인 탈모 치료 프로그램과 함께하는 경우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탈모 치료 프로그램은 다양한 원인에 맞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두피의 그 영양과 순환 개선을 주는 주사와 어떤 관리 치료, 또한 광선 치료, 또 그 외 여러 가지 장비를 이용한 자극 치료 등이 모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그 최근에는 모자이크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근의 그 모세포를 자극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또 새로 도입이 되어서 기존 그 탈모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훨씬 더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머리의 탈모가 매우 빠르게 진행을 해서 스트레스가 되시는 경우에는 자신의 뒷머리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자가 모발 이식술을 시행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그 모발 이식술의 경우에는 요즘은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치료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모발 이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모발 이식은 어떤 분들이 하고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모발 이식술은 이미 많은 머리카락이 빠져버려서 부분적으로 대머리가 되셨거나 또는 그 앞머리가 M자형으로 많이 올라가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뒷머리를 일부 채취를 해가지고 모낭을 살린 채 세밀하게 분리하고 뒤를 다시 원하는 부위에 심어주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제 다시 심어주게 되면 대개 한 70%에서 90% 이상이 생착이 되고 일단 생착이 되면 이 모발은 더 이상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대개는 그 한 번에 2,000모에서 3,000모 정도를 이식을 해주게 되고요. 시술 후에는 대개 한 하루에서 3일 정도면은 대개는 회복이 되기 때문에 따로 휴가 내실 필요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전신 마취가 필요 없이 국소 마취로 시술을 받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하고요. 특히 그 자신의 헤어스타일과 또 머리의 모양, 또한 그 모발의 방향까지 고려하여서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자연스러운 스타일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고요. 이런 그 모발 이식술을 받고 나서 대개 한 7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난 후에는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필요한 경우에는 그 후에도 다소 그 추가적인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장기적으로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탈모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탈모 치료 프로그램에 준비된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60대 남자분이십니다. 7개월간 영양치료와 홈케어, 병원에서의 두피관리 등을 받으셨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탈모가 많이 호전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은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대개 약 한 1년간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인데요. 전형적인 형태의 가리마 주변의 여성형 탈모가 치료 후에는 많이 좋아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전반적인 모발의 질이나 그런 모발의 상태도 많이 좋아진 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20대 남성분이시고요. 7개월간 먹는 약과 함께 영양치료, 홈케어, 병원 관리를 받으셨습니다. 모발 자체의 두께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전반적인 탈모도 모발의 빈도수와 모발의 밀도도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0대 남성입니다. 3개월 관리 후에 잠시 쉬었다가 또한 2달 정도 더 총 5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셨는데요. 아직까지 모발이 완전히 단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입니다. 앞머리 라인이 M자형으로 올라갔던 부분들이 4개월간 치료 후에 특히 앞머리 중간 부위와 양쪽 M자형 부위를 중심으로 모발의 밀도가 많이 개선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탈모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얼굴 피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피부 문제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것이 기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네, 기미는 열이나 에너지에 자극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레이저 같은 치료 또는 박피 같은 치료에서 때로 더 악화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미 전용 코스앤 레이저 치료는 기미와 멜라닌 색소를 바로 부셔버리거나 또는 그 잘게 나누고 나서 그 부스러기를 이제 우리 피부에 백혈구나 면역세포가 잡아먹도록 하는 어떤 그 피부 자체의 재생과 정화 과정을 통해서 색소를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코스앤 레이저 치료는 소프트빔 형태를 가지는 1064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피부에 이제 매우 균등하게 발사를 해줘가지고 초기 기미는 물론이고 상당히 악성의 기미까지도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술 시간도 대략 한 10분 정도로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으며 또한 그 1, 2주 간격으로 5회에서 10회 정도를 치료를 하시게 되고 나면 기미뿐 아니라 그 다양한 형태의 색소 침착 또는 그 멜라닌 증식증에까지도 매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몇 시간 정도 피부가 붉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냉각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대개는 곧 회복이 되게 되고 따로 뭐 딱지나 멍이 들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알러지가 있거나 열에 그 약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알러지 반응이나 또는 그 작은 뾰루지 같은 게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손대지 않고 두시고 냉각을 자주 시켜주시면 대개는 그 수일 내로 표 없이 가라앉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설명해 주셨던 코스젯 레이저 토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또 필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코스젯 기미 레이저 치료는요, 피부 손상 없이 선택적으로 기미의 멜라닌 색소만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파괴된 멜라닌 색소가 저절로 흡수 분해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하는 레이저 시술입니다. 기존의 그 다른 레이저와는 달리 소프트빔 형태의 고출력 레이저 파장을 이용하여 넓은 부위에 균일하게 레이저를 조사해 줌으로 인해서 피부 손상이 따로 발생되지가 않고 시술 후에 색소가 더 진해지거나 하는 그런 위험성이 거의 줄어드는 반면에 치료 효과는 배가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기미는 그 멜라닌 색소의 그 위치, 깊이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리 나타나는데요. 표피형 기미의 경우에는 기존의 IPL이나 또 다른 색소 레이저 또는 미백 치료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지만은 중층이나 진피형 기미의 경우에는 기존 치료에 대개는 잘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코스젯 기미 레이저 치료는 지금까지 치료를 해서 호전되지 않은 환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또한 그 부수적으로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잔주름이나 모공, 여드름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화장도 훨씬 잘 먹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코스젯 레이저 치료는 기미 또는 그 색소 질환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또한 그 기존의 IPL이나 다른 치료를 받으셨지만 효과가 낮아서 실망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 잔주름이 많고 모공이 넓은 분, 또한 그 여드름이나 여드름 자국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피부톤이 어두워서 맑고 환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이지만 어떤 표시가 나지 않기를 원하는 분들인 경우에 그 결과나 효과가 매우 뛰어난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코스젯 레이저 치료를 받았던 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코스젯 레이저 치료 사진을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자분이시고요. 뺨에 있는 기미를 코스젯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소간 강한 치료로 이렇게 들어갔었고 하지만 일상생활에 별 지장 없이 시간이 갈수록 기미가 점점 옅어져서 여러 차례 치료 후에는 상당히 많이 호전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어떤 다른 시술이나 또는 어떤 상처, 염증 이런 거 후에 생긴 과다 색소 침착의 경우에도 코스젯 레이저로 여러 차례 치료를 하셨고 아직 붉은기는 좀 남아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색소 침착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넓은 형태의 기미입니다. 코스젯 레이저로 6, 7번 정도 치료를 하셨고 그때의 사진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옅어진 사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얕은 형태의 색소와 또는 깊은 형태의 색소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코스젯 레이저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광에 의해서 생기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코스젯 레이저로 치료를 하셨고 시술 후에 2주 후에는 많이 깨끗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술 사례까지 잘 봤는데요. 그런데 여드름 흉터나 모공 그리고 탄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또 치료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들었습니다. 레이저 치료 방법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다양한 그 프락셔널 레이저가 소개되어서 쓰여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붓기나 통증이 적은지, 그리고 또 색소 침착의 가능성은 적은지, 또한 그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콜라겐을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좋은지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카오스 이론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의 스캐닝을 사용하는 모자이크 레이저는 상대적으로 통증이나 붓기가 적고 색소 침착의 위험도가 낮으면서도 또한 그 여드름 흉터나 모공 또 탄력 치료에 그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레이저는 피부 조직에서 여드름 흉터의 재생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또한 그 콜라겐과 기타 그 탄력 섬유들의 합성을 돕고 거친 피부결을 좀 더 곱게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흉터, 그다음에 여드름 흉터, 모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노화성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 피부에 적절한 자극을 주는 좋은 피부 항노화 치료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모자이크 레이저 치료법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자이크 레이저는 그 다른 프락셔널 개념의 레이저와는 좀 그 차별화된 카오스 특허 기술로 인해서 좀 더 정교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하겠고요. 동양인의 피부 특성에 좀 더 적합화된 레이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여드름 흉터는 물론이고 잔주름,
노화 피부 개선, 그다음에 거칠고 칙칙한 피부톤과 그다음에 우리 그 피부결의 개선, 다른 그 넓은 모공, 그리고 기미 이제 등의 치료에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얼굴은 물론이고 목이나 등, 가슴, 기타 신체 부위의 피부 재생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레이저 치료법들은 아무래도 부작용이라든가 일상생활에 또 문제가 없을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드름 흉터 등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붉은기가 얼굴에 좀 남아서 4일에서 길면 일주일 정도 이제 붉은 상태가 지속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보다 좀 더 약하게 적용되는 잔주름이나 모공 치료 시에는 한 2일에서 길면 4일 정도 다소 피부가 좀 붉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각질이 이제 일어나거나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러 문지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탈락되도록 두시면은 각질이 떨어지면서 피부가 한층 매끄러워진 걸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여드름 흉터가 있는 분들은 색소 침착이나 붉은 자국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코셋 레이저 또는 그 붉음증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옐로우 레이저를 병행함으로 해서 더더욱 그 좋은 결과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모자이크 레이저 치료를 받았던 사례들도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모자이크 레이저 치료 사례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여드름 흉터로 치료를 받으신 분의 경우로 이전에 비해서 치료 후에는 흉터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옅어지고 완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마에 여드름과 이전에 났던 여러 가지 뾰루치와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긴 흉터를 치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모자이크 레이저로 전반적인 피부의 재생을 일으켜서 피부에 잔주름과 탄력을 주는 그런 결과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전 사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피부 탄력과 톤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비교적 넓은 모공, 늘어난 모공을 모자이크 레이저를 통해서 치료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피부가 매끈해지고 넓고 탄력이 없던 모공 피부가 많이 탄력이 생기고 팽팽해진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드름과 여드름 흉터 그리고 색소 침착에 대한 모자이크를 위주로 한 복합치료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뺨 쪽에 매우 심했던 여드름 흉터와 울퉁불퉁했던 피부가 모자이크 레이저 치료 후에는 비교적 많이 매끈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모자이크 레이저 치료를 했던 사례까지 잘 봤는데요. 오늘 두피 관리라든가 피부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건조해지면서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가지고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가을이 깊어가고 겨울이 되면서 탈모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탈모는 단지 예방하고 좀 더 막아주는 걸 떠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또한 스스로 끈기 있게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 매우 좋은 결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탈모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병원을 찾으셔서 상담을 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그런 생활 습관과 또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꾸준히 적용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탈모의 원인에서부터 치료 방법, 그리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코스제 레이저 치료법과 모자이크 레이저 치료법에 대해서 MB클리닉의 박민우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탈모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없던 병도 만든다고 불릴 정도로 병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피부를 만들고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항상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헬스앤뷰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